그 기본적인 베이스 기억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평균이라는 건 뭐라고요? EX요. 맞죠? M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평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개 확률 변수 또는 별량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별량일 때는 그거의 개수를 도수로 표현을 해줬고요. 확률 변수일 때는 어떻게? 확률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중요한 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평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죠? 자, 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 편차값을요. 편차값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를 해요? 이렇게. 맞아요? 이 말 이해해요? 저게 뭐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 풀어서 전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걸 우리 뭐라고 읽어주냐면 잘 봐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별량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해줬더니 다 더해주면 평균이 되듯이 얘는요.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요. 뭐가 돼요? 제곱에 대한 평균이 돼요. 얘는요. 그 평균의 제곱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산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기까지요? 됐나요? 다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됐다 치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평균값 분산, 즉 대표값이 부족하니까 더 더해주는 삼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됐죠? 자, 이제부터 뭘 배울 거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말 그대로 불연속 확률 분포를 말해요. 그러면 이 이산 확률 분포의 문제는 딱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그냥 복잡한 뭘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복잡한 확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산 확률 분포는 항상 이렇게 뭐가 주어집니까?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요. 확률 분포표.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저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 봐요. 확률의 총합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이 말 이해합니까?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 말 이해하죠? 그리고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과 여기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얘가 왜 이산 확률 분포, 왜 불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확률 변수값을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딱딱딱딱 끊깁니다. 1, 2, 3, 4, 5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1하고 2 사이는요. 1.1, 1.2, 1.12 막 이런 거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끊기고 딱 다 집어치고 딱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납니다. 문제가요. 이 말 이해해요?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요. 확률 분포표를 기준으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게 되니까 기억해 두실 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말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러면 다음 거 이산 확률 분포에는 저렇게 확률 분포표가 딱 주어질 것이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딱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이항 분포가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뭐라고요? BNP라고요. 이렇게 배웠을걸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이항 분포지를 알면 BNP만 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딱 이 얘기예요. 자, 각각의 시행이, 그치? 시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시행이 독립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확률, 이거를 우리 얘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이게 P1, P2, P3, P4, P5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어떤 식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배웁니다. 얘는 이항 분포는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누굴 따라가는 거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라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무조건 저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n은 시행 횟수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됩니까? 이해해요? 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보죠. 이항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이 BMP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문제가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문제를 잘 보세요. 주사위를 120번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라 한다. 그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하거든. 우리가 이거 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있었어요? 주사위 굴리는 것 중에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은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n회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그쵸? 확률 P를 기준으로 R번, Q를 기준으로 몇 번? n-R번.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120번 굴릴 때 1의 눈이 30번 나올 확률 어떻게 계산했어요? 주사위를 120번 굴릴 때 1의 눈이 30번 나온다고 했죠. 1의 눈이란 이거죠. 됐어요? 여기까지요? 이해합니까? 되나요? 오케이. 이걸 말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각각의 얘는 지금 봐봐요. 저 문제와의 차이는 뭐예요? 저거는 120번의 시행 중 1의 눈이 30번이라고 딱 정해준 거죠. 딱 한 번의 확률을 말해요. 즉 이항 분포 입장에서는 그 x가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0 이거죠. 됩니까? 이해해요? 이거 다 알아듣죠? 0, 1, 2, 3, 4, 119, 120 이렇게까지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항 분포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20번의 시행 중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 겁니까? 빵번 나오는 거예요. 그 확률이. 내가 확률 각각의 질량함수가 누굴 따라간다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가 되는지 보세요. 이거죠. 맞습니까? 다 이렇게 써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짜라랑 만들어져요. 그럼 잘 봐. 이거 하나만 계산해도 벌써 계산 끝나요. 6분의 1에 120승 해보세요. 이미 계산 종료돼 있어요. 그쵸? 시험 종료돼 있죠. 이건 절대로 뭘 못 구해요? 각각의 확률값 자체를 못 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의 그러면 이거 확률 분포표잖아요. 맞죠? 뭐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량 확률 배수 곱하기 확률이죠. 확률 배수 곱하기 확률이죠. 이렇게 쫙 해서 평균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얘를 기호로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요.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요 6분의 1이라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즉 우리가 말하는 120번을 굴렸을 때 1의 눈이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느냐
라는 걸 계산해야 되려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공식화합니다. 얼마죠? 이거는 NP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분사는요? NPQ라고. 이건 일단 알아두면 다 외워두면 쌤이 나중에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 나오거든요. NP, NPQ 왜 저런지 알겠습니까? 저건 증명은 곧 해주는 걸로 하고요. 일단 알아듣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합니까?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항 정리 문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을 해나간다. 이상확률 분포는 딱 두 문제 유형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줘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항 분포라는 거. 이항 분포가 뭔 말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이항 분포의 대표적인 예를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립 시행의 확률과의 구분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주사위를 120번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번이라고 하면 x는 0번부터 1번, 2번, 3번에서 어디까지? 120번까지 되죠. 맞습니까? 이해합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입장에선 이거 하나가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그 각각의 확률들이 누굴 따라요? 독립시행을 따라요. 확률 질량함수가 누굴 따라간다고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이항 분포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돼요? 이게 이상 확률 분포, 즉 불연속 확률 분포의 전부입니다. 끝. 됐어요? 오케이. 쌤, 저거 VX에 Q가 1-P. 그죠? 돼요? 그거 A마이너스 B. 여사건 확률. 6분의 1이 아니면 6분의 5잖아, 진짜야. 갑자기 그렇게 너 빡대가 됐니? 됐니? 너 학교 수업 아예 안 됐니? 야, 처음 듣는 거야? 개분쟁이 새끼. 나도야. 미적분 한다니 학생 시간. 좋댔네. 자, 이게 이상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상확률 분포처럼 문제가 대칭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뭘 배우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웁니다. 아까 전에 이상확률 분포의 차이는요. 아까도 이상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표가 띡띡띡띡 주어졌죠. 맞습니까? 주어지죠. x1, x2, x3 딱딱딱 주어지죠. 저 연속 확률 분포는요. 안 끊어져요. 사실 이 시그마의 계산을 우리는 다 이상확률 분포에서, 즉 불연속 확률 분포에서만 계산하는 겁니다.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가면 싹 다 빠졌어요. 사실 이거 적분해야 해요. 왜냐면 시그마는 뭐라고 했어요? i는 1, 2, 3, 4, 5, 6, 7, n까지 끊긴 거죠. 불연속으로. 네. 정규 분포는 쭉 연결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빠져버렸으니 걱정하지 않고요. 이제부터 보시죠. 연속 확률 분포는 아까 전에 이상 확률 분포처럼 문제 유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x가 주고요, p가 줘서 이렇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 함수의 넓이를 계산하면 확률의 총합이죠. 1. 확률의 총합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온다. 이거 말고는 딱히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공식 써요. 어떤? 2차 함수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직선이나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오케이? 왜냐면 문과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적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까지 알아들었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저렇게 해결이 됐고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이게 확률 분포표 그것처럼 대칭돼서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까 전에 우리는 이항 분포 BMP가 있었죠. 연속 확률 분포는요. 자, 우리 아까 이항 분포에서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죠. 오케이? 얘는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확률 밀도 함수는요 가우스 함수예요. 사실 나도 까먹었거든요 지금. 네? 까먹었거든. 아, 아니 확률 밀도 함수 그거 몰랐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아 너네는 처음 들었구나. 괜찮아요. 그냥 두 번 다시는 안 씁니다. 지금 한 번 딱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써줘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어떻게 생기냐면 루트 2파이의 시그마 1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의 이 시그마의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 됐습니까? 이걸 맞아요. 교과서인데 무시했어요. 무시해요.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정규 분포일 때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려는 거 정규 분포일 때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요. 오케이? 정규 분포가 뭘 정규 분포라고 하냐면 저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저걸 가우스 함수예요. 저게 가우스가 늙어 뒤지기 전에 발견하고 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싫다. 근데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누굴 따를 때? 저 가우스 함수를 따를 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교고 뭐라고? 정규 분포는 함수 확률 질량 밀도 함수가 얘를 따라갈 때 정규 분포는 이 확률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는 걸 정규 분포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죠 전교. 이런 가우스 함수를 따라가서 이렇게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정규 분포의 저 가우스 함수의 특징은요. 즉 정규 분포의 특징은 확률값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확률의 합은 0.5고요. 이 왼쪽 확률의 합은 0.5입니다. 대칭인가요? 오케이. 언제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저 함수의 모양이 이게 지금 표준 편차를 뜻하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평균을 뜻하고 잘 봐요. 표준 편차와 평균에 의해서 저 확률 밀도 함수가 계속 바뀌죠. 맞아요? 그럼 정규 분포 모양도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매번 뭐 해야 돼요? 적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정규 분포라는 걸 기호로 표시하면 n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거기에 뭐요? 평균 m과 뭐가 있다고요? 표준 편차 제곱 형태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항 분포 BNP처럼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으로 설명을 하지만 쌤이 굳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계산을 할 때 헷갈린 게 있거든요. 요즘 진짜 기울을 저렇게 써요. 네. 학교쌤 이렇게 써주죠. 이렇게 쓰죠. 이네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돼서 나는 이렇게 씁니다. 그거는 일본어랑 구분이 안 돼. 수학에서 나오는 일본어 나오면 무조건 뭐다? 표준 편차. 그렇죠? 시험도 저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돼요? 이해해요? 난 이렇게 안 써줍니다. 학교 선생님 자꾸 이렇게 써주죠. 난 내가 스스로가 구분을 못해요. 난 저렇게 씁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나만 저런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 다 저렇게 써요. 내가 주워 배워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힘들어. 자 이거 됐죠? 네. 이게 뭘 뜻한다고요? 정규 분포를 뜻한다고요. 그럼 자 이거 봅시다. 이 정규 분포가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입니다. 삼성 입사 시험에서 써줍니다. 싫다. 100점 만점 시험 중 100점을 맞아야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거. 평균이 80점, 표준 편차가 아이고. 근데 평균이 80점이라는 건 80점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몰라 병신아. 한 과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조가 고역대. 몰랐어. 오케이?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 점수. 근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100명이 지원해서 20명 합격합니다.
2명 합격했네. 20명. 됐습니까? 이해해요? 그럴 때 최소 합격 점수는 그러면 여기 꼭 뭔가가 써있죠. 단 이렇게 단 P 50. 50이요. 이렇게 오케이. 왠지 답은 60점. 틀렸다. 65점. 우와 틀렸네. 오케이. 됐어요? 자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이게 지금 정규분포라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정규분포라는 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평균이 몇이래요? 80. 80. 표준 편차에 의해서 5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게 여기서 표준 편차 평균 80에 표준 편차 10짜리를 한번 옆에다 그려볼게요. 알겠죠?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평균 80에 표준 편차 10짜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넓어집니다. 오. 왜죠? 왜냐면 표준 편차라는 말 뜻이 뭐죠? 떨어지고. 분산이죠.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떻고요? 크다고요. 평균에 모여있지 않고 저 멀리. 그럼 100이면 완전 납작해지겠네. 그래 둥시나.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100일 수가 있어. 아 냅둬. 중신한테 왜 말 걸어? 됐어요? 이해해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좀 스무스하게 떨어졌어. 전혀 스무스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아까 전에 평균이 80이고 쌤이 표준 편차가 뭐라고 했어요? 오. 아, 5라고 했죠.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격점 확률이 몇이에요? 20%. 100분의 20이죠. 네. 근데 쌤이 여기 0.5, 0.5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네. 그럼 잘 봐. 여기다 맞춰서 우리 다시 넣어서 적분을 해. 완벽하다. 미쳤죠? 괜찮은데? 그렇게 못해요. 이거 한번 적분하려면 너네 무리수 2도 안 배우고 다시 배워야 되고 그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법도 새로 배워야 해요. 하면 되죠. 너네 해거 그렇게 시방이나 그 말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 정규 분포로 푼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정규 분포의 성질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매번 달라지는 평균, 매번 달라지는 표준 편차, 그럼 매번 달라지는 넓이, 매번 적분, 그러면 재수,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오케이?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어떤 통계 문제집이든 확률 통계 문제집이든 뒤에 다 뭐가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서 주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주어져요. 단 저렇게 무조건 주어집니다. 앞쪽에 그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 표준화라는 건 이 지멋대로인 정규 분포 이 새끼를 네. 표준화를 통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바꿔줘 버려요. 무조건이요. 그래도 돼요? 어? 그래도 돼요? 되게 심합니다. 네. 됐습니까? 아, 저 가운데 0이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뽀록해지겠네. 모아져 있는 게 더 커져요. 이해해요? 네.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럼 매번 저렇게 표준화를 하기가 빡세죠. 빡세네. 맞습니까? 예스. 매번 표준화하기가 빡세죠. 네. 이 말 이해해요? 그럼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표준화는 내가 왜 여기다 미안해 이거 Z예요. 표준 아, 왠지 이상하다. 이게 Z예요. 그럼 표준화는 Z라는 문자는요 어떻게 표준화되냐면 어떻게 표준화시키냐면 그 표준화하고 싶은 값을 X라고 하잖아요. 네. 전량을 X라고 하죠. 확률 변수를 거기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저렇게 표준화됩니다. 자, 이 80이라는 평균이 0으로 표준화가 되죠. 맞습니까? 네. 80에다가 누굴 빼면 끝나요? 평균 80 빼버리면 그냥 0 돼버리죠. 이 말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 변수가 저 가운데 거예요. 확률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표준화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최저 합격 점수를 x라고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가 몇 %여야 돼요? 20%이 지금 0.2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합격할 거 아닙니까? 이 x점을 맞은 새끼가 마지막으로 합격한 꼬다리죠. 근데 저쪽까지 합쳐야 0점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쪽이 0.5, 0.5죠. 네. 자, 여기서부터 거기서도 여기까지가 0.5. 0.3이고 0.2면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이만큼 상위 점수가 합격을 한 거겠죠. 설마 하위 점수 거꾸로 뽑겠어요? 이 개무식한 새끼야? 됐나요? 알아들어요? 아 오른쪽으로 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중심 빡대가리 새끼야. 그럼 왼쪽으로 가야 커지냐? 지방대가리 새끼네. 됐어요? 이해해요? 네. 자, 얘를 표준화해 봅니다. 표준화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x라는 점수가 나도 뭔지 모르죠. I don't know. 하지만 평균 얼마예요? 80. 80이죠. 표준 편차 얼마였어요? 원래 거? 5. 5였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2. 0.2가 돼야 된다고요. 하지만 이 새끼는 뭘 주고 있어요?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얼마래요? 0.3이죠. 잘 보세요. 여기가 0.3이라는 뜻입니다. 깜짝이야 2네요. 근데 이 숫자가 2여야죠. 맞습니까? 따라서 x는 90점이에요. 중요하네. 합격 점수 좀 높네. 오케이? 이해합니까? 이게 바로 뭐다? 60점 막 이지를. 정규 분포다. 이해하겠어요? 네. 됐어요? 좀 적을게요. 오케이. 됐죠?